네,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시장 전략의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잘 어울리죠? 정말 방송 여러 해 역시. 하셨는데 네. 머리띠 쓰고 방송하신 적 있으세요?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요. 있습니다. 아. 머리띠에 뭐 루돌프 목도리에 주시는 거 다 합니다. 산타 모자도 있었고요. 오랜만이시죠, 근데? 그렇죠. 제가 작년에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음. 작년에 안 했고 올해도 그냥 넘어가나 했는데 주시길래 또 냈다 받아가지고 주시면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아니, 저희가 머리띠를 좀 급하게 준비했어요. 다이소에서 제가 이렇게 직접 자비로 이렇게 오. 구매를 해와서 2개밖에 못 가져와가지고 네. 아까는 우리 2명의 예림, 은비 아나운서만 쓰다가 네. 이제 저와 대표님이 하나씩 좀 나눠 쓰면서 역시 산타랠리를 계속해서 기원해 보겠습니다. 이 3분기 GDP 성장률이 좀 깜짝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그런 수치가 나오면서 산타랠리에 뭐 시동을 걸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우선 간밤에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이 부분부터 여쭤볼게요. 일단 뭐 전반적으로 다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저희가 이제 또 이렇게 이런 걸 쓰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가 또 좋기 때문에 또 크리스마스를 또 재밌게 보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일 좋은 거는 뭐 누가 뭐라고 하든지 뭐 언론이 뭐라고 하든지 뭐 미국의 언론이 뭐라고 하든지 월가 전문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증시가 가장 좋은 게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일이잖아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아마 올 연말까지는 또 계속 좀 좋은 흐름 그리고 이제 계좌가 좀 따뜻하게 아마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 생각하고 있고요. 뭐 이에와 함께 또 경제 지표가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것들이 좀 있는데 그리고 또 오늘 밤에 또 발표되죠. 노동 관련 지표가 또 발표되고 내일 휴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번 주가 발표된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잘 마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까지는 그래도 안정된 흐름이 이어질 것이고 그리고 1월은 또 아시겠지만 1월에는 또 각국별로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쵸. 올해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1월 효과라고 보통 불리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1월 달까지도 분위기가 좋을 것 같고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냥 편안하게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 물론 단기간에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뭐 큰 문제 없이 잘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일단 뭐 내년 한 중반기까지는 편안하게 투자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자, 여기에 3분기 이제 GDP 성장률이 나온 데에 대해서 시장의 예상을 근데 좀 많이 웃돌아서 네. 정말 탄탄했었나?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될까 궁금하더라고요. 확실히 지금 보면은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지표랑 민간 지표가 조금 갭이 좀 있긴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 저는 민간 지표를 저도 투자를 20여 년 해오면서 많은 민간 지표 기관들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미 정부에서 발표하는 지표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일단 최근에 그렇게 막 큰 소리를 치고 있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아마 소비에 대한 얘기가 지금 쏙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소비가 사실 우리가 경기를 판단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소비예요, 사실은.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업들은 생산을 줄이고 이렇게 되면 투자도 줄이고 직원도 줄이고 이게 계속 악순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경기 침체나 경제 위기를 보통 판단할 때는 이제 소비를 많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소비에 대한 부분이 또 그래도 잘 나왔고요. 그리고 미국의 또 GDP가 잘 나왔고 지금 수출이 뭔가 아직 원활하지 않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GDP가 잘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만큼 미국 경제는 강하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워렌 버핏이 이제 올해 연말 기준으로 이제 은퇴하시잖아요. 이제 은퇴하시면서도 항상 말씀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는 게 미국 시장은 여전히 강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뭐 지금 당장 뭐 나쁠 이유는 별로 없다고 판단돼요. 물론 이제 중국이나 다른 국가들의 어떤 거센 저항이 있긴 있겠지만 당분간은 이제 이런 어떤 강자 구도는 깨지지 않을 것 같고요.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 흐름은 이어지지 않을까라 판단되고 있어가지고 요거는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GDP가 잘 나오고 경제 지표가 잘 나오면은 조금 이제 금리 인하 이런 스케줄에 조금 이제 맞아요. 차질이 있을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1월 달에는 확실히 인하 더 안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다시 한번 불거지는 것 같더라고요. 1월 달 인하 못하죠. 올해 너무 많이 했어요. 뭐 10월, 12월. 저는 이제 10월 달 안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고 맞아요. 네. 10월 달 한번 넘어가고 10월 달 넘어갔으면 아마 11월 달 그렇게 조정이 깊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10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한번 했고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원래 해야 되는 거였고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했던 거는 10월 달 넘어가고 12월, 1월로 딱 넘어가면 분명히 내년 상반기 딱 쳐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그들이 뭐 저는 선택권이 없죠. 그들이 일단 10월 달, 12월 달 두 번 진행했고 1월 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아마 이번 FOMC 결과를 보면 아시겠지만 아무도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연준 내에서도 이제 친 트럼프 성향을 가진 분들은 금리 인하를 더 빨리 했었어야 됐고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쵸. 하지만 또 원래 있었던 네. 연준 위원분들은 아니다. 지금이 딱 적절하고 일단 금리 인하 올해 지금 타이트하게 4분기에 두 번 했으니까 일단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주장하고 있는데 전 그게 맞다 봐요. 그래서 아마 이대로 가다가 마무리될 것 같고요. 근데 관건은 파월 의장이 이제 어쨌든지 이제 올해 내년 4월인가 이제 임기가 종료가 되잖아요. 물론 임기가 거의 다 돼가지고 금리 인하 카드를 쓰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해요. 그래서 저는 과연 이게 새 연준 의장과 파월 의장 그리고 기존에 어떤 멤버들이 과연 어떻게 얘기를 하냐에 따라 가지고 4월 전에 뭐 1분기 때 한 번을 더 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될 것 같은데 현재 이런 지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굳이 이렇게 뭔가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을 거다라고 봐요. 저는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물론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도 바뀔 수 있지만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은 일단 이대로 그냥 파월 의장의 임기는 마무리하는 게 제일 좀 예쁘게 돌아가지 않을까 시장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은 지금 이번 GDP가 아니었어도 사실 1월의 금리 인하는 쉽지 않은 그런 맞아요. 상황이었던 만큼 지금 연준에 대한 분위기도 같이 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의 개장 지수 저희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오늘 코스피가 0.46% 오르면서 4,136선으로 출발합니다. 코스닥은 0.16% 강보합에 머물고 있는데요. 920선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국내 증시 개장 분위기 어떻게 보셨는지 좀 여쭤볼까요? 일단 차분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어제 분위기가 좀 이어지네요. 어제 코스닥이 조금 애매하게 마감이 됐잖아요. 그쵸. 뭐 코스피는 강세를 보였지만 코스닥 쪽에서 조금 수급이 빠지면서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는데 그게 오늘도 조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초반 분위기는 좀 차분한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코스닥 쪽이 지금 뭔가 바람이 확 불어서 오늘 턴어라운드 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아 보이긴 하고요. 확실히 뭐 바이오 제약 같은 기업들이 좀 힘을 내줘야 되는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2차전지 쪽으로 조금 이제 수급이 이제 차별화적으로 이제 차별화돼서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이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확실히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거 뭐냐면은 네. 우리가 이제 되게 오랜 기간 동안 뭐 적어도 몇 년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오시면서 이제 시장을 바라보셨겠지만 확실히 지금 빠지고 관심 없는 쪽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지 나중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작년부터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확실히 투자는 올해는 이제 국내 쪽의 비중을 좀 많이 하시는 게 맞아요. 확실히 미국도 투자하지만 미국 밸런스보다는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더 맞다고 판단되고 있어서 지금 혹시 코스닥 기업들 밀리고 있는 기업들 중에 실적이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공부하셔가지고 코스닥 기업들이 지금 열심히 담으셔야 됩니다. 코스피 당연히 담아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 그 와중에 미국을 다 매도하실 필요 없어요. 밸런스를 맞추자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네. 양쪽 밸런스를 우리나라 사람들 근데 포트폴리오 투자, 나눠 투자하면 정말 안 하거든요. 몰빵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강제적으로 미국과 우리나라로 나눠졌잖아요. 근데 미국에 너무 많이 돼 있으신 분들은 그거 지금 국내로 넘기기 되게 좋은 시점이에요. 환율 높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역으로 가려고 하면 되게 짜증나는 상황인데 이게 다시 돌아오려고 하면은 엄청나게 또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기 그럼요, 때문에 네. 어쨌든 지금 미국의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올해 기준으로 보니까 19일 기준으로 보니까 골드만삭스 자료를 보니까 전 세계에서 코스피가 상승률이 1등, 2등이더라고요. 1근에 1등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S&P 500은 거의 10위권까지 떨어져 있었는데 미국은 이미 많이 올랐고 우리나라는 업사이드가 상당히 더 있기 때문에 올해 뭐 작년에도 그랬고 제가 올해도 그랬고 내년에 똑같이 말씀드리는 게 업사이드는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높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미국 밸런스 좀 지키시고 다 매도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포트를 나누셔야 되니까. 근데 이제 국내로 넘어오시기에는 나쁘지 않은 시점이니까 그거 판단하셔가지고 투자하시되 대형주도 괜찮지만 코스닥 기업들, 좋은 기업들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사시면 막 뭐 100%, 200% 수익 날 만한 기업들이 꽤나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잘 짜셔가지고 밸런스 맞추시고 내년을 맞이하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뭐 저희가 언론 보도를 봐도 진짜 미국 주식 계속해서 사는 그런 네. 뭐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국내 증시의 비중도 좀 가져가고 네. 이런 환전에 대한 부분도 같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그런 꼬리 질문 몇 가지만 좀 더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도 지금 상승률이 높은 섹터를 봤더니 조선주가 네. 또 올라오고 있어요. 어제와 비슷한 흐름이다라고도 짚어주신 부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화 뭐 베리굿 컴퍼니라고까지 말을 하면서 미국의 해군함 건조 발표하고 어제 이어 오늘도 상승 흐름 이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자재들도 같이 좀 더 강한 탄력을 보여줬는데 이 부분 지금 조선주 저희가 이게 다시 한번 사실 좀 시간 조정을 가져가는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네. 횡보하는 모습들. 다시 한번 2차 상승 파동 기대할 수 있는 재료일까요? 조선주는 저는 그냥 뭐 여러 가지 되게 많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딱 하나만 하면 돼요. 지금 미국이 어쨌든 중국을 제재해주고 있잖아요. 그 제재 풀릴 때까지 투자하셔도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뭐 컨테이너든 뭐든 기술력이 너무 뛰어나고 다 좋았는데 문제점은 딱 두 가지죠. 첫 번째,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우를 안 해준다는 거. 그건 우리나라 기업들의 문제예요. 바뀌어야 돼요, 이거는 첫 번째. 그건 우리나라 내적인 문제고요. 외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중국이 항상 모든 산업에 들어오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싸게 해가지고 그냥 그들의 노동력으로 찍어 누르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 미국이 중국을 제재를 해주면서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몇 개 굉장히 많은 업종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조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걸 봤을 때 확실히 미국과 중국과의 사이가 좋아지거나 아니면 이제 조선 쪽으로 좀 중국을 풀어준다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원래 우리가 잘했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자리를 우리가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거에 대해서 투자 매력은 살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투자 매력 살아 있어도 이게 사실 경쟁을 하다 보면은 중국이랑 경쟁을 하다 보면 당연히 우리나라도 이제 이제 수주를 받아올 때 얼마 안 남게 받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그쵸. 경쟁 그럴 수 구도였어요. 있죠. 근데 네. 중국이 살짝 빠져주면은 거기서 조금 더 우리는 받아올 수 있고 대신에 이제 좀 회사에 남는 거는 직원분들,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많이 주게 되면은 우리나라 분들 사실 되게 프라이드 있게 열심히 일하실 분들이거든요. 노동력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되는 쪽이잖아요. 그럼 이제 조선은 다시 예전의 어떤 그런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거다라 보는데 갈 길은 멀어요. 아직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침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투자 매력도는 충분하다. 근데 투자 매력도를 따질 때 네. 확실히 미국과 연관되어 있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예전에 말씀드린 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처음에 이제 빈살만 형님과 농담으로 이제 빈살만 형님까지 통화하면서 사우디랑 통화했는데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유가 분명히 관련 통화했을 거다. 그리고 두 번째 통화한 게 우리나라에 전화하셔가지고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조선 도와달라고. 네, 그쵸. 그게 사실 투자 포인트였어요. 정말 강한 언급이었죠. 네, 대놓고 그냥 거의 이거 리딩급이죠. 네, 거의 그런 수준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일단 이거는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에 확실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강세를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이 여러 가지 선박들, 기술력이 있는 선박들에 대해서 기술력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적어도 한 2, 3년 이상은 투자 매력도가 그대로 살아있지 않을까. 단 중국과 미국과의 어떤 사이가 좀 좋아지고 미국이 중국에 대한 어떤 조선에 대한 제재를 좀 내려주면은 그때는 조금 차익 실현하실 필요가 있다. 요거는 명백한 팩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정확한 기준이긴 하죠, 사실은. 미중 관계 주시하면서 좀 네.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고를 때도 지금 뭐 조선에다가 기자재들도 사실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네. 고를까 궁금해하실 텐데 네. 지금 대표님 말씀은 실질적인 미국과 연결고리 있는 기업 맞아요. 찾아라 이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하나오션 예전부터 계속 말씀을 많이 들어왔죠. 근데 하나그룹 자체가 김세현 회장님이 원래 제가 알기로도 이제 공화당 측과 이제 얼라이언스 굉장히 좀 관계가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제 실제로 또 초청도 돼서 갔고 그랬죠. 그런 거를 사실 무시할 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도 사업가고 그리고 이제 사업의 어떤 측면으로 접근한다 봤을 때 우리는 지금 시장을 어쨌든 정치인의 바이든으로 우리가 해석을 했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사업처럼 지금 해요. 모든 협상을 다 사업처럼 합니다. 맞아요. 주면요, 줘요. 우리가 이만큼 내놓으면 다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보셔가지고 판단하시고 확실히 한화는 그런 입장에서는 좀 많이 좀 위의 입장에 있지 않은가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화그룹주 오늘도 뭐 좋은 모습 보이고 있네요. 한화오션 4%대 강세, 한화엔진 7%대 오름세, 한화시스템도 같이 한화까지도 상승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앞서 환율 이야기도 해주셨잖아요. 이건 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건데 최근에 유튜브 같은 데를 보면요. 네. 지금 원화 가치가 너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사실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투자의 관점에서 달러를 좀 모아라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 정말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달러를 투자를 모은다고요? 그런데 사실 달러도 이제 뭐 금리 인하기에는 약세로 가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분들이 원하는 네. 달러 원 환율은 얼마일까요? 투자를 하면 지금 거의 뭐 지금 2,000원대인데 그럼 달러가 3,000원, 4,000원 가길 바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2,000원에 치고 3,000원 가면 50% 수익이잖아요. 주식을 사십시오. 괜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저 이게 증권사에서도 보면은 괜히 이런 거 핫하게 해가지고 상품 만들어서 팔려고 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지금 이 정도 1,900 몇십 원대도 정말 오바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그쵸, 너무 수치거든요. 높아졌죠. 네. 너무 대외적인 이슈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적절하게 해결을 해야 될 타이밍인데 미국 눈치 본다고 못했던 것도 분명히 있고 그쵸. 뭔가 살짝 나서려고 하면 갑자기 무슨 뭐 환율 관찰 대상국 뚝 넣어버려가지고 애매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우리나라는 뭘 할 수가 없었어요. 외환당국이 사실은 방법은 많지만 쓸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달러를 모으라고 하는 거는 더 올라간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그거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그렇게 제발 세일즈하는 사람들 세일즈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지금은 이제 환율이 떨어지는 쪽에 베팅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더 매수가 들어오고 그쪽으로 베팅을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지금은 달러 산다는 거요. 뭐 아이들 유학 보내고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굳이 지금 달러 사가지고 달러에 투자한다? 차라리 금을 모으십시오. 네, 전 차라리 그게 낫죠. 지금 환율은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론적으로 배운 사람들이 항상 문제인 거예요. 이론적으로 배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하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딱 그거만 잣대만 놓고 보는데 네. 투자는 이론으로 안 돼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달러를 모은다? 모으려면 진작 모았어야죠. 근데 지금 만일 달러를 모으라는 얘기가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경제 위기 때 나와요. 우리나라 IMF 때 얼마나 그 전에 달러가 내려갔었어요.
그때 모으라고 하면 아무도 안 모아요. 지금 뭐 굳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원화든 달러든지 간에. 그러니까 항상 이런 상황에서 이제 모을 수 있는 시점이 있는 거지 지금은 아니에요. 달러 관련 어떤 상품을 지금 든다? 아, 굉장히 큰 착각이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상품 쪽이 낫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리고 차라리 그것보다 코스닥 기업에 지금 수익 내실 만한 기업들이 진짜 많거든요. 정말 네. 많아요. 지금은 큰 형님들 위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낙수효과 떨어져가지고 중소형주로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나라 코스닥 기업들 아시잖아요. 한 번 올라가면 위아더월드 하면서 그냥 같이 몇십 %씩 진짜 땡겨요. 같이 움직이죠, 투심이. 맞아요. 네. 그게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난이도가 좀 높은 시장이긴 해요. 근데 확실히 지금은 여러분이 기간에 대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지금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글로벌 방송이기 때문에 전 세계를 다 봤을 때 확실히 미국에 대한 업사이드보다는 우리나라 업사이드가 높고요. 그리고 달러를 투자해서 그거 가지고 수익 내는 업사이드보다는 확실히 차라리 그냥 우리나라 코스닥 기업이나 이쪽 코스피 기업, 차라리 삼성전자를 투자해도 걔보다 많이 나올 거예요, 수익률이. 네, 이게 제 결론입니다. 네, 지금은 확실히 지금 우리 주식에 좀 집중을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금에 대한 얘기도 사실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금은 사실 대표님께서는 금에 투자할 거면은 실물 금이 맞아요. 낫다라는 네. 이야기, 그리고 금과 은을 비교했을 때도 금의 역할을 좀 더 얘기를 해주셨었잖아요. 맞아요. 계속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근데 거의 고점 근처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어. 생각되는데, 저는 금에 결국은 제일 큰 영향을 미쳤던 건 중국의 경제 상황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금이 언제까지 올라갈까? 중국이 그럼 경제적으로 조금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쯤 되면 그때는 아마 금이 끝나지 않을까? 중국이 지금 어쨌든 자기들을 살려고 금도 그냥, 금은 전 세계에 있는 재화인데 그걸 빨아들여가지고 그거 가지고 IPO를 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정말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금 랠리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라고 누가 물어보시면 일단 당분간 지켜보시죠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 최근의 결론은 네. 중국 경기가 조금 살아나기 시작하면 금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까. 중국의 어떤 금 매입 금지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면은 아무래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일단 금을 투자하는 거는 그런 중국의 어떤 경제 시점과 맞물려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실물금을 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실물금은 나중에 내가 힘들면서 팔아서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또 그렇죠. 네. 사업하다 힘들어 보면은 뭘 팔 걸 자꾸 생각하잖아요. 아이들 돌반지 팔고 하잖아요. 오히려 그게 도움이 되지, 뭐 비싼 가방, 무슨 비싼 반지 다 필요 없어요.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우리가 실물금을 좀 가지고 있는 거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진짜 실제 우리가 이제 생활하면서 이제 뭐 투자를 할 때 다양한 어떤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 이렇게 삼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저희가 증시로 다시 돌아와 볼 텐데, 앞서 이제 중소형주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미증시에서도 그렇다면 지금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뭐 경기 민감주나 중소형주를 좀 적극적으로 담아봐도 괜찮을까요? 미증시 쪽은 지금 어쨌든 보면 최근에 이제 금리가 인하기인데 금리 인하 속도가 좀 늦어졌잖아요. 그쵸. 금리 인하 수혜주 좀 가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거 부동산 관련, 그리고 자동차 관련. 최근에 이제 중고차 관련 자동차 기업들도 꽤 있고, 그리고 이제 그렇죠. 주택 관련 그쪽 라인들도 뭔가 멈칫멈칫해요. 조금 근데 대신 길어지긴 하나요? 맞아요. 늘어지죠. 조금 무거워요. 늘어집니다. 그런 단점이 있긴 있는데, 확실히 지금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거는 금리 인상기는 아니에요. 금리 인하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기 때문에, 일단 금리가 인하가 되게 되면 어떤 업종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냐. 자동차 결국 판매 잘 될 거고요. 그쵸. 그리고 주택 판매 잘 될 것이고, 그리고 금리 인하하면 여러분 되게 큰 착각하시는 게, 금리가 인하하면 은행주들 안 돼. 왜? 예대 마진이 떨어지니까. 근데 금리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지금.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금리가 올라가는데, 어쨌든 은행은 그런 걸로 장사를 해먹고 살아야 되는 분들은 맞긴 맞아요. 근데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예대마진이 조금 줄어든 효과가 나올 수 있지만 그거 다 계산해요. 이미 금리를 올려서 다 이제 계산을 해놓고, 금리가 더 떨어지게 되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조금 수요가 좀 줄어들지만, 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곧 대출 이자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대출에 대한 수요가 다시 증가해요. 그럼 이제 예대마진이 다시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은행 관련주들은 불필요한 걱정을 할 필요 없이 이제 관련으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네. 그리고 이와 함께 당연히 금융주들은 관심을 계속 가지실 필요가 있죠. 근데 대신에 제가 바라는 건, 이제 증권사들 올해 많이 수익 많이 났잖아요. 배당 많이 하시라는 말씀, 제발. 네, 본인들 보너스도 중요한데 투자자분들이 중요하죠. 배당 많이 하십시오. 알아요. 중요하죠. 올해 얼마나 장사 잘하셨는지. 네, 꼭 배당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기대를 해보고 싶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또 저희가 노보노디스크 좀 살펴볼 텐데, 이제 소위 알약 위고비 FDA 승인이 나오면서 확실히 경구용 치료제 좀 소비자들에게 많은 편리성을, 안전성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어쨌든 간밤에도 상승 탄력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사실
올 한 해 주가가 너무 고전했었기 때문에 과연 좀 오히려 노보노디스크 탈출할 수 있을지, 반등 확실히 해줄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일단 모든 산업이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어떤 한 원탑 기업이 생기면 이제 비슷한 상품을 많이 만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시장 경제를 바라봤을 때 이 밸런스가 맞춰지는 시점이 되는데 그게 아마 올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은 기업이 나왔고 그리고 노보노디스크가 결국 경구용을 만들게 된 이유도 주사를 맞아본 직원이 저희 회사에 한 명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그거 되게 힘들다고 그럴 엄청 것 힘들다고 같아요. 네. 하더라고요. 근데 효과는 엄청 좋았어요. 이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반쪽이 됐나요? 반쪽까지는 안 됐고요. 어쨌든 많이 빠졌는데, 근데 확실히 경구용은 그거에 대한 어떤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내용도 나오고, 확실히 더 개발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 주사를 맞는 그 기간 자체도 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뭔가 처음에 그런 상품이 나왔고 그 성숙기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은 사실 어떤 업종이든지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은 미국을 비롯해가지고 엄청나게 시장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만일 이게 뭐 더 가격적인 부분으로 더 이제 경제적으로 될 수 있고 보험 효과가 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오히려 가격은 좀 떨어지는 효과가 있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서 전체 매출 파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쉬어가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성숙기에 들어가는 시점이기 네. 때문에 주가가 좀 애매했을 텐데 아마 내년부터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 시점은 좀 궁금해요. 그런데 네. 노보노디스크가 지금 알약에 있어서 앞서가긴 하지만 일라이릴리의 오포글리프론도 굉장히 또 따라오겠죠. 네, 임상으로 빠르게 따라하고 맞아요. 있는 상황이라서 네. 이 시점엔 또 투자 전략 그때는 정비해야 되나? 그 생각 드실 것 같거든요. 일단 사실 그래서 보통 제약기업들이 로비를 참 많이 하죠. 아하. 네, 항상 로비를 많이 하고 이제 근데 사실 미국은 로비가 합법적인 국가니까. 그런데 일단 무한 경쟁을 펼칠 것이고 그리고 소비자들은 결국은 이제 아무래도 더 비슷한 어떤 효능을 가졌다라고 하면은 비용적인 측면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이제 미 행정부가 잘 결론이 나가지고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기조는 약값 내려라, 니들 너무 비싸다. 이게 사실 대통령 선거 전부터 밀었던 기조고 이제 지금 9개 기업과 이제 약값 인하에 대한 합의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보험사 기대해라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보험사의 어떤 협상도 끝나고 나면은 이런 약에 대한 어떤 가격 책정이 다 아마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아마 내년 한 하반기 정도면은 좀 이것들이 다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일단 그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노보노디스크는 저는 투자 매력도는 살아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유지 대신에 추가 매수는 아직까지는 좀 대기. 내년 상반기 조금 보시고 하시는 네.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는 대기하자. 이 부분 노보노디스크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투자 전략에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미중 갈등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다시 한번 나온 걸까 싶었던 게 중국 반도체 추가 관세에 대해서 네. 18개월간 보류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2027년 6월로 연기된다. 여기에 그냥 뭐 정책 약간 정치용이냐. 네. 어떻게 봐야 되는 이벤트일까요, 이거? 일단 그렇게 해줘야 호포 사죠. 너희들이 원하는 거 좀 해줄게. 대신 호포 줄게. 호포 좀 사줘. 이런 느낌이고 일단 저는 지금 이게 진짜 정말 우리는 상상도 못할 정도의 높은 수준의 이런 정치적인 계산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요. 근데 결국은 이제 지금 미국은 제가 봤을 때 컨셉이 명확해졌어요. 그냥 중국을 그냥 거래 대상으로 봅니다. 네, 뭐 국가로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냥 중국이라는 한 회사로 보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뭔가 너희들이 주면 우리도 줄게 이런 느낌으로 가는데 되게 타이트하게 이끌고 가고 있는 느낌이 있고 딜이 확실한.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확실한 거는 100% 열어주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여러 산업에서 이제 엄청난 돈을 붓고 미국을 따라오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미국은 중국을 좀 눌러놔야 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풀어주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안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바람으로. 왜?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얻는 업종이 많잖아요. 요대로만 좀 가져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일단 중국과 미국에는 이런 상품들이나 이런 어떤 이제 무역 관련 이런 이슈들을 전부 다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도 빠짐없이. 근데 뭐 내년까지 뭐 몇 년 후까지 좀 연기를 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거 보고 그냥 저 혼자 생각인데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 기간 동안에 호퍼를 팔고 싶어서 뭔가 그냥 우리는 이걸 하니까 니들이 이걸 하는 것 봐줄겠다 이런 느낌이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호퍼에 대한 어떤 재고 자산을 다 거의 정리하고 이제 블랙엘로 넘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아무튼 그런 것들은 이것도 사실 저의 어떤 뇌피셜 비슷한 어떤 아이디어인데 그냥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딱 짧게 두 개만 여쭤볼게요. 엔비디아의 주가 향방 그리고 네. 삼성전자 여쭤보고 싶거든요. 둘 다 가야죠. 무조건 가야 돼요.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게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 그냥 예전엔 사실 엔비디아 여러분들 관심 아무도 없으실 때 제가 그때 설명을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그때 네. 설명할 때도 엔비디아는 원래 그래픽 카드 만들던 그런 업체고 뭐 지포스 워낙 다 알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가상화폐 채굴기 관련 기업이었어요.
가상화폐 채굴기 관련주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좀 잠잠해지고 나니까 바로 이제 AI 붐이 불어가지고 탄력을 받았던 기업이잖아요. 근데 그게 다른 식으로 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쓰임이 굉장히 많은 쪽이라는 거죠.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는 우리가 올해는 사실 엔비디아 매출에 중국이 빠졌잖아요. 근데 그쵸. 중국 매출이 내년에 들어오죠. 그럼 매출 더 늘어나겠죠? 주가 더 올라가겠죠? 엔비디아 오케이. 그리고 삼성 뚫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마이크론 제꼈잖아요. 마이크론은 원래 상대가 아니에요. 삼성전자 어디 마이크론이 미국 상장된 거 말고는 사실 삼성보다 나은 게 없거든요, 별로. 삼성이 어마어마한 이제 생산 캐파 그리고 이제 수요를 많이 올렸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제 삼성전자도 기대를 해보실 만하고 어제도 고점 기록했잖아요. 아마 내년에는 더 높은 곳을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두 기업과 플러스 SK 하이닉스까지 네, 내년에는 투자 매력이 충분히 살아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주에 대한 말씀까지 좀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밤에 미장이 반장이고 네. 우리 증시도 바로 휴장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략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일단 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예요. 뭐 그냥 가지고 계세요. 지금 뭐 굳이 가지고 할 필요 없고요. 내년 하반기가 좀 걱정돼요. 네, 하반기에 뭐 말씀드렸지만 네. 이제 중간 선거도 중간 있고 선거 있죠. 스페이스X라는 정말 어마무시하게 말도 안 되는 수급 기업이 블랙홀이 맞아요. 네.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내년 한 상반기 한 5, 6월 달 2분기까지는 그냥 편안하게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때쯤까지만 제가 방송에 살아남아 있다 하면은 여러분 조심하십시오를 아마 내년 여름쯤에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이번 주 전략까지도 함께 해봤습니다.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님과 함께했고요. 대표님 성탄절 잘 보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